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주말 동안의 독서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주말은 단순해요. 최대한 빨리 카페로 가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집에서 민기적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죠.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카페로 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가고 있으면요, 뭔가 모를 짜증이 엄습합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종의 성장 강박이라고 할까요? 독서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안 하고 있으면 이제는 뭔가 짜증이 나는 강박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제가 좋습니다. 이런 강박이 저 자신을 그냥 두지 않고 성장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또 카페에 도착해서 좋아하는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와, 내가 왜 집에 있을 땐 이 기쁨을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독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주말 하루 동안에는요, 적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9살 때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땐 진짜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정도의 도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성장, 어떻게든 성장,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열의도 정말 강할 때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1분 1초라도 넉넉히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를 가득 채워서 열심히 독서를 했었는데 진짜 미친. 지금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지만 하루 종일 하는 건 진짜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에 오면요, 독서 장비들 세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환장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독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독서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진짜 기분이 극도로 좋아집니다. 좋아하는 커피 맛도 보고 좋아하는 책 맛도 봐버리니까, 그리고 또 제가 글쓰기, 이 기록을 정말 좋아합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또 글쓰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행복해져요. 이러면서 카페에 오면 이 한 타임을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 1교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1회차 독서가 끝나면 중간엔 보통 사무실로 가서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은 2-3시간 정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카페를 먼저 안 가고 사무실에 먼저 와버리면 그날은 진짜 망하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이 독서 활동을 먼저 해놓고 게임을 하는 것과 게임을 먼저 하면서 하루를 좀 뭔가 아무런 성취감 없이 약간 탕진하면서 시작을 해버리면 저는 좀 자책도 하고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더라도 일단 카페를 먼저 갔다 와서 게임을 하는 게 저의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물론 항상 이게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요, 집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3회차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긴 영화라서 일단 절반만 보고 낮잠 20분을 자고 나왔습니다. 저녁 6시에요. 카페 2회차를 갑니다. 보통 주말은 이렇게 카페를 2번을 가고요. 평일엔 1번 가고 주말엔 2번씩 가니까 이게 매달 들어가는 커피값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커피값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게 해주는 장소값이라 생각을 하니까 절대 이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이젠 카페 직원분들도 절 알아봐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곤 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기도 하면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머리에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제가 관종이라서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총 17시간의 독서를 했는데요. 물론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예 카페를 안 가는 날도 있기도 하고요. 주말 이틀 동안에 뭐 한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한 수준이고요. 짜잔! 제가 이건 방금 이렇게 뽑아 왔는데요. 주말 동안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독서 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일기장이기도 하면서 독서 노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록들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A5 용지고요. A5 용지로 총 7장.
14페이지만큼 기록을 했어요. 뭔가 억지로 열심히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독서와 기록을 함께 합니다. 독서하면서 뭔가 빵! 번쩍하면서 이렇게 통찰이 오는 순간이 있으면 바로 다다다다다닥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손글씨로 쓸 때도 있고 뭔가 생각이 들어져서 빠르게 쳐야 할 때는 키보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페이지 기록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25번의 번쩍하는 이런 통찰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기록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월 18일 오전 11시 53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카페다. 10시에 도착해서 유튜브 댓글 답변도 달아주고 책 읽으며 정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보통 저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확실히 기입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기록 강박이에요. 저의 그 사유의 순간들의 정확한 시간을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날짜를 기입하고 책의 이름을 기입하고 페이지를 기입하고, 그런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필사를 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별표를 쳐서 밑에는 저의 생각입니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은 죽은 신화가 아니라 진정한 신화였다 라고, 이거는 지금 위에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과 연결을 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적는 건데요. 1월 18일 오후 12시 25분 신화의 힘 37페이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삶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교수들 역시 자기가 가르치는 학문이 삶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문에는 전문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한 방면에서 어엿한 전문가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책의 내용이었고요. 아래에는 저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조셉 캠벨의 말이다. 나도 잡학가로 살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위에서 조셉 캠벨이 자신을 잡학가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잡학가로 살고 싶다. 전문가로 살고 싶지 않다. 전문가로 불리고 싶지도 않다. 불린다면 잡학 전문가 또는 지식 경영 전문가로 불리고 싶다. 아무튼 난 잡학가다. 세상의 여러 잡다한 지식들을 꾸준히 익히며 그 지식들 사이에 관계를 연결짓고 삶의 지혜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며 살고 싶다. 난 어떤 한 지식 안에 매몰되는 게 싫다라고 제가 이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또 오후 12시 42분에요. 갑자기 문득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간 여러 가지 신화 관련 책들을 보면서 신화에 대한 재미가 생겼다. 청춘의 인문학에서 안상원 선생의 신화풀이도 보게 되면서 신화 속에 삶의 지혜들이 쏙쏙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신화의 힘을 읽으면서 신화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요즘 제가 신화에 빠져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화 관련 책들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 우리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지혜들과 메시지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신화의 힘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본이 될 경우 그는 신화화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지요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고 싶다.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먼저 가는 이 길을 보여주면 된다. 이게 이 인간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게, 뭔가를 알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때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누군가를 뭔가 높은 위치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오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길을 보여주면 된다. 사람들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으면 된다.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이번에는 카페 2회차예요.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저는 오늘 카페 2회차 독서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녁 6시부터 책을 읽고 있다. 저녁 7시 19분에 이걸 또 적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녁에 독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나의 사고를 다시 한번 깨트리는 통찰이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 자체가 자연의 일부분이며 우린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은 자신을 이 자연에 던져진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을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왔다. 그렇기에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아주 그릇된 생각인 것이다. 인간 자체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의 권위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결국 자연 속에서 조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분리된 존재로 스스로의 오만 안에서 파멸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연에서 유리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때 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에 던져진 하나의 돌이다라는 명언을 이렇게 많이 듣곤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던져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면 이 자연에서 계속 뭔가 동떨어진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전체 몸인 이 자연 그 자체, 이 우주 그 자체를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요, 18일에서요 19일로 넘어왔어요. 이날은 오후 12시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에는 6시간 동안 카페에서 독서를 했고요. 29살의 책에 대한 재미에 푹 빠지게 되면서 단순히 소설만 읽기보다 여러가지 학습법 서적을 탐독했다. 특히 나는 작가 되기에 관심이 많았고 온갖 독서법과 글쓰기법 서적들을 사고 읽었다. 끊임없이 글을 씀으로써 글쓰기 근육을 길렀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힘들었다. 두세 줄 쓰면 더 이상 쓸 말도 생각나지 않았고 내가 쓴 글이 형편없어 성취감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글이란 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늘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좋은 글을 쓰려고 하기보다 일단 많이 써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글쓰기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서하다가 조금이라도 새롭게 드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했던가 어느 정도 글쓰기 근육이 생기며 글쓰기 자체가 습관이 되다 보니 어느새 글쓰기가 편해지기 시작했다. 편해지니 약간의 기술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술이 생기니 재미가 생겼다. 글쓰기를 하며 아주 조금은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글쓰기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저도 진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었고 한 문장 적는 것조차 정말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쓰기를 잘하는 건 모르겠고 진짜 글쓰기가 편하고 저의 생각을 이렇게 담아내는데 아주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서 글쓰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요, 제가 그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영화 모아나 속 이 신화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환경에서의 내면적 혼란, 그리고 두 번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내면의 울림을 듣는 것, 세 번째 내면의 울림을 따라 모험을 떠나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한다, 다섯 번째 성과 악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방패막이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스펙 쌓아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것은 이 사회가 대중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로 진출하게끔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길이다.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다. 하지만 영웅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신을 향한 여행을 통해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된다.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통을 겪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을 얻는다. 그 능력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일반적인 스펙 기르기는 이런 것들을 길러주지 못한다. 모투누이 섬 안에서는 절대 항해의 기술을 배울 수 없다. 바다로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그 기술을 잘 아는 자에게 배워야만 터득할 수 있다. 모아나는 그 길을 선택했고 결국 탐험가로서 항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저의 생각들을 열심히 적었고요. 1월 19일 오후 3시 33분에 적은 일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너무도 즐겁다. 그저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활동이다. 즐겁기도 하면서 나의 내면과 외면을 두루두루 성장시키기까지 하니 또 얼마나 좋은가. 독서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얻고 삶의 지혜까지 배운다. 인간의 심리도 배우고 컨텐츠 만드는 법도 독서를 통해 배운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독서를 통해 배운다. 즐겁기까지 하면서 유익함까지 더해지니 어찌 계속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천직을 알고 나니 참 행복하다. 독서와 글쓰기로 채우는 이 삶이 참 좋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